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중국 상하이 이케아 매장에서 필사적으로 탈출하는 중국인들의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영상은 상하이에서 6세 소년이 코로나 감염자와 접촉한 사실이 밝혀지자 상하이 보건당국이 이케아 매장에 임시 통제 조치를 내렸는데,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쇼핑객들이 혼비백산에 탈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매장 관계자들이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문을 닫으려 하자 쇼핑객 수십 명이 매장 내에 강제로 격리되는 것을 피하려고 소리를 지르며 문을 밀치고 달아나고 있습니다. 저러다 인명사고가 나면 어쩌나 우려가 되지만, 이들이 탈출하려는 이유를 알아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이날 탈출하지 못한 쇼핑객들은 꼼짝없이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매장 내에 갇혀 있었고, 이후 격리 호텔로 이동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끌려간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건물이나 도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동을 금지하는 것은 중국 코로나 제로 전략의 일환이다. 갑작스러운 봉쇄는 전국적으로 수많은 공황 사태를 초래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상하이 장기 봉쇄를 경험한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봉쇄가 내려진다는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본능적으로 탈출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중국으로 휴가를 갔다가 날벼락을 맞은 관광객들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 중국의 코로나19는 하이난, 신장, 티베트의 시장 등 여름 인기 휴가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게 특징입니다. 특히 중국 내 최고 인기 관광지로 중국의 하와이로 불리는 하이난의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하이난에서 1,0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발생하자 당국은 남부 해안 도시 싸냐를 봉쇄했고,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면서 15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섬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관광객들은 대부분 격리시설이 부족해 호텔을 활용하고 있는데, 일주일 넘게 호텔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답답한 것은 둘째치고 불어나는 체류비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급기야 현지에 격리된 관광객들은 호텔의 음식과 숙박 요금을 청구하지 말라는 시위까지 벌였고, 일부 외국인 관광객은 호텔 입구를 방역복을 입은 요원과 경찰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촬영해 SNS에 올리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14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하이난성 당국은 하이난의 성도 싸냐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이 15일부터 재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7일 이내 투숙 호텔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여행자의 한해서만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은 이럴 거면 관광지를 왜 열었는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중국에 신종 바이러스까지 출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인들은 그야말로 패닉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신종 인수공통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입니다. 최근 중국 군사과학원 미생물유행병 연구소 류웨이 팡리친 교수, 싱가포르 국립대 의학원 왕린파 교수 등은 의학 전문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중국에서 신종 헤니파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헤니파 바이러스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확인된 신흥 인수공통 질병 중 하나입니다. 연구자들이 랑야, 헤니파 바이러스로 명명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발열, 무기력, 기침, 거식증 등의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신종 바이러스는 기존에 알려진 랑야 바이러스와 헤니파 바이러스의 변종으로 밝혀졌는데요. 과학자들이 이 바이러스의 게놈 분석을 해본 결과 2012년 중국 남부 윈난성의 한 폐광에 살던 쥐들에게서 처음 분리된 모장 헤니파 바이러스와 가장 유사했는데, 헤니파 바이러스는 홍역과 볼거리 같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과에 속합니다. 연구진은 바이러스의 기원을 조사하기 위해 환자들의 마을에 사는 염소, 개, 돼지, 소를 대상으로 항체를 검사하고 주변에 서식하는 야생동물들을 검사해본 결과 따쥐가 바이러스의 진원지임을 시사하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따쥐가 진원지는 맞지만 어떤 중간 동물을 거쳐 사람까지 감염되었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 또는 천산갑이 매개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쥐를 통해 사람에게 전파되는 바이러스가 중국에 등장한 것입니다. 실제 중국 당국은 오미크론도 쥐에서 나왔다는 발표를 해서 학계의 관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위생관념이 낮은 중국의 쥐는 너무나도 많이 퍼져 있다는 점입니다. 2021년 중국 우한의 한 샤브샤브 전문점 천장에서는 살아있는 생쥐가 바닥에 떨어진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 식당은 우한을 대표하는 맛집으로 SNS를 통해 알려져 항상 손님이 만석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천장에서 쥐가 떨어질 정도로 위생 상태는 엉망이었습니다. 손님 리우 씨는 이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에 공개했습니다. 리우 씨는 점원이 대수롭지 않은 듯 무덤덤한 표정으로 청소도구를 들고 나타난 뒤 생쥐를 처리했다. 생쥐는 성인 남성 팔 길이만큼 컸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중국의 쥐가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례인데요.
지금은 진원지가 따쥐로 추정되지만 만약 몇 차례 변이를 거쳐 생쥐를 통해 인간에게 전파되는 바이러스가 나타난다면 중국 전역에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은 순식간일 것입니다. 연구자 중 한 명인 왕린파 교수는 현재까지 랑야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치명적이거나 매우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도 랑야 바이러스의 전파력과 치명률이 낮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를 믿기 어렵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중국 측이 발병 초기 연구를 위한 바이러스 정보 공유 자체를 지체시켰다는 보도가 지금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미국 과학자들이 2020년 1월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병했을 때 중국의 관료주의로 인해 곧바로 연구에 필요한 병원균을 얻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0년 1월 미국 텍사스대 의과대학 산하 갤버스턴 국립연구소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 코로나19 병원균을 공유해줄 것을 수차례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이 자료 공유를 꺼리면서 코로나19 발병 초기 중요한 시기에 갤버스턴 연구소 과학자들은 3주 가까이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폭로된 것입니다. 결국 미국 갤버스턴 국립연구소는 작년 2월이 돼서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미국 환자로부터 채취한 바이러스를 얻어 연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한에서 감염자가 폭증하던 초기에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연구했다면 전 세계적인 확산을 막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했을지 모르지만 중국은 정보 자체를 공유하지 않고 은폐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중국의 랑야 바이러스에 대한 발표 역시 믿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중국 정부의 정보 은폐와 비상식적인 제로 코로나 정책 고수는 중국 경제뿐 아니라 출산율에까지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상하이 봉쇄가 한창이던 지난 5월 한 네티즌이 올린 영상 하나가 SNS를 통해 빠르게 전파됐습니다. 문제의 영상 속 젊은이는 상하이 봉쇄 직후 흰색 방호복을 입은 당국자들이 찾아와 자신을 격리센터로 이송하려고 하자 가지 않겠다고 거부합니다. 그때 방호복을 입은 당국자들은 청년을 이런 말로 협박합니다. 당신은 처벌을 받을 것이며 그 처벌은 3대에 걸쳐서 당신 가족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자 청년은 내가 마지막 세대가 될 것이라고 답합니다. 아이를 낳지 않을 테니 다음 세대도 없다는 뜻입니다. 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그 죄를 3대에 걸쳐서 묻겠다니 어이가 없는데요. 이 영상은 당국에 의해 삭제되기 직전까지 중국 SNS에서 공유되며 우리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확산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중국의 젊은이들이 중국에서 자녀를 낳는 것을 포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저명한 인구 통계학자 이프시엔 교수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결국 제로 경제, 제로 결혼, 제로 출산으로 이어졌다고 한탄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허난성에서 올해 상반기 진행된 기형아 검사는 전년 대비 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형아 검사는 출생률을 미리 추측해볼 수 있는 대용물 중 하나인데 이 검사가 급격히 줄었다는 것은 임신이 그만큼 줄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번 바이러스가 전파되면 중국만의 일이 아니며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것을 코로나 사태가 확인시켜줬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진실을 은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공유하고 공개해서 함께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중국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